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. 이제 부부 중에 한 명만 유학생이야.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한 명은 따라오는 거죠.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. 공부는 둘 다 해야 된다. 요즘에 한국에 대학 졸업 안 한 분들 거의 없잖아요. 다 대졸자야.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둘 중에 한 명이 뭐 석박사로 오면은 한 명은 이제 F2 비자, 동반 비자로 오거든요. F2로는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그거 비자 때문이라도 둘 다 F1으로 살아있으면 좀 더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할까? 이것도 이제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여건이 된다면 예, 제가 만약에 딸 가진 아빠라면 내 딸이 막 열심히 시켜가지고 저 대학까지 다 보내놨어. 근데 남편 따라가는데 미국에서 애 낳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만 보고 집에 있다거나 생각하면 좀 짜증날 것 같아. 본인이 원한다면 뭐 오케이 하겠지만 예? 그래도 내 딸도 멋진 커리어 우먼이 돼서 사회생활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.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공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남은 한 명이 따라서 공부를 해야죠. 남은 한 명이 이제 보통 뭐 뒷바라지 한다. 특히 박사하는 사람들, 뭐 교수 잡을 꿈꾸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남편을 서포트해가지고 교수가 되면은 자기는 교수 사모님이 되는 거니까.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. 예. 내가 뒷바라지 한 만큼의 나한테 공이 온다. 뭐 남편이 교수지 본인이 교수는 아니잖아. 예. 자기는 아무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. 반대로 만약에 아내분이 너무 뛰어나 그래가지고 박사해서 교수가 되고 자기는 좀 어떻게 서포트하는 역할로 좀 빠졌어. 그렇게 돼도 남편이 공부를 놓으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제 여건만 되면 여건이 된다는 거는 이제 둘 다 공부할 돈이 있으면 자기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린다. 그리고 자녀 계획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그 시민권 집착을 좀 제발 하지 말자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결혼하고 미국 오잖아요. 그러면은 어떤 한인 교회를 나가든 뭐 어디 한국 커뮤니티를 나가서 다른 한국 사람을 만나든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이 아유 애부터 낳아야지 이래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애 나와서 시민권 만들어줘야지 막 이러는데 막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고. 그걸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. 근데 6년 동안 애가 없었어. 일부러 안 가진 거예요. 그리고 6년 만에 첫 애를 낳습니다. 둘 다 공부를 하느라 이게 정말 여유가 없는 거예요. 돈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처음에 딱 와서 이제 우리의 거창한 포부를 주위에 한국 분들 특히 이제 한인교회 말했는데 아유 애부터 낳아야지.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대다수는 그 시민권 하나 만들어 주려고 시민권 집착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그 박사 석사 하는 그 짧은 한 몇 년의 기간 동안에 그 애를 안 낳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야.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은 거야. 그래야지 이제 돌아가도 시민권이 되니까 한국에 돌아가도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 마음속에. 실패를 한 경우에는 시민권이라도 따고 돌아가는 게 이득이지. 개이득. 라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그 짧은 한 3년 4년 기간 동안에 막 애 둘씩 셋씩 낳고 진짜 무슨.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한인교회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애를 많이 낳는지 거기 다 젊은 유학생 부부들이잖아요. 진짜 무슨 1950년대 전쟁 직후에 베이비붐 세대처럼 정말 그 출산율이 정말 높았어요. 계속 태어나 한 달에 한 명씩. 한국은 막 그 출산율이 낮아갖고 난린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. 미국 유학생 교회들은 오면 애 낳으니까 자녀 계획을 애를 낳아버리면 있잖아요. 말했잖아요. 한 명은 아예 포기해야 된다니까. 한 명만 겨우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꿈이 있으면은 계획이 있으면 자녀 계획을 조금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아시겠어요? 자녀 계획. 시민권 집착은 지금 제발 하지 말자. 시민권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어요. 남은 한 명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기왕 돈 들여서 공부를 할 거 제발 전공 선택 좀 제발 교육학, 사회복지 이런 것도 좀 하지 말자.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학을 해가지고 진짜로 교육학 쪽에 교수가 될 거다. 이런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해도 돼. 근데 뭐 교육학이나 사회복지 뭐 또 퍼블릭 헬스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그냥 원서를 내면 받아주나 봐. 그 소문이 나가지고 실제로 많은 배우자분들이 와가지고 석사하는 걸 많이 봤는데 다 교육학을 한다는 거예요. 에듀케이션을.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저걸 왜 하지? 에듀케이션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? 외국인이 에듀케이션 석사를 해서 에듀케이션을 하려면 끝까지 해서 박사까지 해서 진짜 에듀케이션학 교수를 한다든지, 그죠? 한국 가서 직장을 잡는 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뭐 되겠어요?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널싱, 간호대 진짜 돈 많이 벌거든요. 아니면 치위생 이런 것도 한 2년 정도 컬리지에서 수련하면은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. 물론 이제 비자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비자가 없으면 취직이 안 되는지 잘 알아보고 해야겠지만 회계학과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
할 수 있는 걸 해야지. 이런 것도 제발 하지 말자 진짜. 교육학 사회복지. 물론 이게 이거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. 근데 제가 말한 거는 한국에서 이걸 전공하신 분들이 하면 상관없어. 근데 한국에서 전혀 다른 걸 했는데 갑자기 석사를 이걸 한다는 거야. 그러면은 문제가 많지. 이거 전공 연계도 안 되고 직업 연계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도 교육학 사회복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. 하는 게 낫다. 해서 고학력 엄마, 고학력 주부, 고학력 아빠 백수가 되는 게 훨씬 낫다. 그래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. 예. 영어라도 더 하니까. 이런 부분도 많아요. 저기 뭐 음대 출신이고 미대 출신이어가지고. 근데 음대 미대 출신 더 좋은 게 이제 예체능 계열은 피아노 레슨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바로 또 돈도 많이 벌시더라고요. 불법이긴 하죠. 예. F2 비자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.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뭐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애들 레슨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불법인데. 그렇게까지 뭐 따지겠습니까? 그리고 음대 미대 출신이라고 해서 뭐 공부할 게 없겠어요? 계속 그 음대 석사 하면 되지. 안 그래요? 음대 박사 하고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. 교수도 될 수 있고. 근데 요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 못해요. 아무것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. 요때 잠깐 바짝 힘들고 고대도 돈 없어도 그 틈을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해놓으면은 나중에라도 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. 돈이 없어서 둘이 공부를 못 하는데요. 이러신 분들은 이제 둘 중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가시권이 들어오면은 남은 한 명이 과감하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. 예. 그러니까 뭐 졸업이 임박해서 취직이 됐다. 그럼 취직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 서포트 해주는 거야. 반대로 한 명씩.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저희는 사실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. 제가 뭐 석사 다닐 때는 와이프가 커뮤니티 칼리지 다녔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부담이 안 됐어요. 거기는 학비가 싸니까. 근데 와이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학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는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서포트 해줬죠. 진짜 돈 다 썼어요. 와이프 공부하는데 제 번 돈을. 예, 헌납. 그때 제가 또 MBA를 시작해가지고 딱 같이 공부하는 기간이 겹쳤던 기간이 1년 있었거든요. 제 MBA 첫 해랑 약대 마지막 해. 뭐 그때 뭐 재정적인 거는 이제 와이프가 인스테이트로 학비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마지막 학년은 실습 나가는 그런 학년이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 관리도 서로 이제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과감히 시작을 한 거였어요.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플랜을 잘 짜가지고 한 명씩 먼저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은 남은 한 명이 과감히 시작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같은 주 안에서 이 주가 주님의 주 아닙니다. 그 스테이트 이렇게 써놓으니까 주 안에 우리 나나 되도록 같은 주 안에서. 왜냐면 이게 다른 주로 떨어지면은 골 때리거든요. 이것도 또 너무 그런 사람도 있어. 너무 이제 서로 양보를 안 해. 서로 막 욕심이 가득해. 그래가지고 내 분야에서는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이 최고야. 그래서 난 거길 꼭 가야겠어. 현재 이제 나의 배우자는 만약에 뭐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내가 여기 합격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안 가고 너에 맞춘다고 이 주변에 있는 좀 구린 대학에 갈 수 있겠니? 나는 무조건 저길 가야겠어. 이런 부부들도 봤습니다. 그래서 막 떨어져 있고 막 한 학기 한 번 만나고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?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나? 손해 봐야지. 어쩔 수 없지. 되도록 같은 주 안에서.